일단 해설을 들어가는데 전문항을 해설하는 것은 사실 시간 관계상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주요 문항들 위주로 좀 언급하면서 도형 분석도 좀 하고 그림 분석 플러스 추가적으로 언급할 만한 내용들이랑 수학적 사실들, 그 다음에 알고 있으면 좋은 정리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좀 진행을 할 건데 1번 사실 뭐 없고요. 계산 깔끔하게 하셨으면 무리 없이 답 나올 것 같고, 2번 분산 얘기가 나오죠. 사실 1차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살짝 언급이 있긴 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단답형으로 OX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는 했었었죠. 분산, 편차, 뭐 별량 이런 표현들 좀 깔끔하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 진짜 혹시나 해서 정리를 한번 하면 일단 분산이라는 것 자체가 뜻하는 말 자체가 편차의 제곱들의 평균, 보통 이렇게 불러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구하는 방식은 일단 이 편차라는 말을 먼저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편차라는 건 별량의 값에서 뭘 뺀 거? 실제 자료들의 총 평균을 빼서 편차라고 약속을 합니다. 흔히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평균에서 별량을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균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평균을 얘네들한테서 다 일괄적으로 한 번씩 빼주신 값이 바로 편차라고 정의가 됩니다.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편차라고 약속해 놨으니까 순서 바꾸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편차를 구하면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편차를 다 더했는데 0이 되지 않는다는 건 평균을 잘못 계산했다는 의미랑 똑같아지니까, 혹시 편차 다 더했는데 0이 나오지 않는다, 나 계산 틀렸구나, 다시 검증해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편차들을 그냥 더하면 다 0 될 거기 때문에 자료가 얼만큼 흩뿌려져 있느냐,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놈들이 대체 얼만큼 있느냐, 이게 궁금해서 만들어낸 수학적 수치가 바로 분산이기 때문에 약속을, 그 편차들을 그냥 더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제곱을 해서 편차 대곱들의 총합을 구하신 다음 별량의 개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해냅니다. 그럼 얘가 뜻하는 건 자료가 얼만큼 흩뿌려져 있느냐라고 정의된다라는 거 챙겨주시고, 얘한테 루트를 씌워가지고 만드는 루트 분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편차의 표준이다. 그래서 표준 편차라고 약속한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같이 정리하면 좋은 게, 오늘 시험에서는 대놓고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대표하는 대표값이라는 성질이 존재합니다. 그쵸? 대표값.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값들을 씁니다. 평균을 쓰기도 하고요, 최빈값을 쓰기도 하고요, 중앙값을 쓰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을 보통 많이 쓰죠. 사실 편차도 표준 편차 말고 뭐 2분 편차, 4분 편차, 뭐 이런 편차들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 교과 과정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 표준 편차 하나니까, 표준 편차랑 분산이 뭘 뜻한다? 자료가 흩뿌려진 정도를 뜻한다. 자료의 그 특성을 대표하는 값으로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평균이기는 하지만 최빈값, 가장 많이 등장한 값, 그러니까 어떤 별량의 값이 가장 많이 등장했느냐, 자료별로 등장한 횟수 카운팅 하셔서 가장 많이 등장한 값 집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하게 같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중앙값. 중앙값이라고 부르는 건 말 그대로 자료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보통 오름차순 정리 많이 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거 순으로 일렬 줄 세우기를 쫙 했을 때 그 중에 한 가운데 있는 값. 그럼 여기서 생각을 추가적으로 해볼 만한 게, 자료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7개쯤 나오면 7개니까 가운데 있는 놈을 딱 꼽아내는 게 가능하거든. 그럼 걔가 중앙값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 숫자가 하나 더 써 있어서 중앙을 잡으면 이렇게 가운데, 얘와 얘 가운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일 땐 중앙값을 어떻게 얘기한다? 가운데 있는 이 둘의 뭘 얘기합니다? 평균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중앙값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내용 정리해 주세요. 뭔지 몰라서 틀리는 것만큼 억울한 건 없으니까.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중1, 2, 3 때 2학기 때 보통 다 학습하셨던 과정들인데 오래돼서 좀 휘발됐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개념으로 언급 한번 하고요. 계산을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다 더한 다음 평균 구해놓고 편차 찾아서 제곱하신 다음에 구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방금 제가
편차 제곱들의 평균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다?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중학교 때는 설명하시는 쌤도 있고 안 하시는 쌤들도 있어요. 얘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첫 번째 원칙적인 공식적 룰이긴 하지만 얘를 어떻게 계산하셔도 되냐면 별량 자체를 제곱을 합니다. 별량 자체들을 제곱해서 제곱들의 평균을 만들어요. 제곱들의 평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얘를 제곱해 9, 얘를 제곱해 25, 0, x제곱, x제곱, x 플러스 3의 제곱 다 더해서 7로 나눕니다. 그러면 제곱들의 평균을 구할 수 있죠. 거기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식으로도 같은 계산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증명 자체는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실행을 해야 하고 중학교 때 설명으로는 완벽한 설명은 안 되고 시그마를 터서 표현해 드리는 게 가장 깔끔할 텐데 그럼 너무 고수준으로 올라가니까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편차 제곱들의 평균을 분산이라 하지만 계산이 불편할 경우, 지금 이 경우가 딱 그런 경우지. 그런 경우라면 뭘 계산해도 괜찮다? 제곱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계산하셔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참고로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덩치는 크지만 사실 별거 없죠. 뭐 하시면 끝인 문제? A에서 BC에다가 수선의 발 내려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였었던 것 같고요. 뭐 유리화 하신 다음 집어넣고 계산하셔야 하겠죠. 물론 그냥 뇌 빼고 X에다가 집어넣고 다시 X에다가 집어넣고 우악 하고 계산하셔도 답은 구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계산하려면 좀 빡세니까 이거 유리화 해보면 식이 뭐라고 나옴?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잠깐만 암산 살짝 할까요? 3-1루트2 X값이 3-2루트2랑 똑같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우리는 주목하셔야 되는 게 요 앞에 대가리와 얘네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주목하셔야 해요. 관찰을 습관 들이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 2로 묶어내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고 여기 3 보이니까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x 마이너스 3이라는 값 자체가 마이너스 2루트이구나 라는 로직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이거 양변 제곱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에다가 9 더했더니 8이더라 이런 시나리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6x라는 값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1로 최종 계산되더라. 즉 x를 직접 집어넣고 단위 조각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의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크게 바꿔서 보는 겁니다. 그럼 계산이 좀 심플해지는 장점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이미 연습하셨어야 되는 스킬이에요. 언제? 다항식의 연산 단원에서 1단원이죠. 그러니까 공통수학원의 1단원에서 가장 많이 썼을 방법 중에 하나. 집어넣고 계산 마무리하시면 끝. 이렇게 정리되는 문제가 4번이었었고요. 넘어갑니다. 뒷부분에다가 시간을 좀 써야 돼서 앞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려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사실 공통수학원에서도 다시 한번 다루는 내용이죠.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패턴 따라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나온 조건 자체가 자연수 조건 등장하였으므로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억지로 뭐 하겠다? 억지로 인수분해를 시전하겠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셨어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떠오르지 않았다면 아직 학습을 거기까지 하지 않았거나 나 부정방정식 했는데 까먹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습 과정에 살짝 빈틈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채워넣을 게 많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문제 같은 경우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했더니 4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눈에 뵈는 대로 그냥 어거지로 인수분해를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x로 묶어서 y 마이너스 1 써주시고 y 마이너스 1로 꼴 맞춰내면 얘랑 전개되면서 플러스 2가 갑자기 갑툭튀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꺼져 하고 다시 소거시켜주고 그랬더니 여전히 4더라 이렇게 보시면 얘 넘기면서 공통인수 묶어내면서 가짜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물론 뒤에 6 나와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인수분해 한 척 사기치고 있는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뭐였었다? x랑 y가 자연수일 테니까 x에서 2를 빼면 일단 정수는 확실하고 뭐보다는 클 것 같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을 뱉어내겠구나. 왜? 자연수는 작아봐야 얼마죠?
1이니까요. 마찬가지 y-1도 정수는 확실하고요.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올 것. y가 1부터 시작할 테니까 얘는 0부터 시작하는 정수겠구나. 그 숫자들을 어떻게 곱해야 6이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굳이 케이스를 다 쓰자면 최근에 보고 계셨을 풀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전개해서 해당 값으로 가능한 것. 그러니까 x에서 2 뺐더니 6이 나왔다. x는 8. 2 뺐더니 3이 나왔다. 5, 4, 3, 마3. 마4 안 되겠다. 버려. 마1 안 되겠다. 0 안 되겠다. 1 되겠다. 그래서 요것들 세트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Y쪽에서도 한 번 더 작업 들어가면 되겠지? 1 빼서 1 나와야 되니까 2, 3, 4, 7 좋아요? 마이너스 5 조졌네.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개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다? 4개 나옵니다. 이렇게 답하셨으면 끝나는 그런 문제. 풀이 챙겨 가시고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6번도 사실 별건 없는데 딱 한마디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 설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일단 저걸 다 미쳤다고 전개를 할 수는 없고 1학년 그러니까 공통수학 1에서 학습하셨던 내용의 인수분해 공식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하겠죠. 사실 중학교 때는 이렇게까지는 잘 안 물어보기는 하고요. 대신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시면서 없던 변수나 숫자를 추가해서 넣었다 뺐다 하는 방식의 풀이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챙겨 주셔야 하는 맥락입니다. 얘 뭐 할 거냐면 앞에다가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에다가 공통으로 뭘 곱하자? 3-1을 곱하자 이런 생각 해보시는 거죠. 그럼 뭘 사용할 수 있게 돼? 합차 공식을 주르륵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왼쪽씩 간단하게 계산되고 오른쪽씩은 2 곱해놓은 형태 생각하시면 이런 시나리오 얘기하게 되겠지. 3-1 곱하기 원래 있었던 3뿔 1 3제곱 플러스 1 3의 4제곱 플러스 1 3의 8제곱 플러스 1 이거 많이 더 곱한다. 16 플러스 1까지 가는 상황.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3의 제곱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얘랑 얘 다시 뭐 가능하다라는 것? 합차. 그럼 3의 4승 마이너스 1 다시 합차. 8승 마이너스 1 16승 마이너스 1까지 계산하면 까지 떨어지겠네요. 그치? 얘랑 2a 곱하기 3의 b제곱 마이너스 1이 서로 똑같다. 뭐랑? A 2분의 1 주고 B 32 주면 깔끔할 것 같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답 나오지 않을까. 되셨습니까? 챙겨주시고 넘어갑니다. 사실 별거 없는 문제죠. 꼭지점 각각 찾고 직방 찾아주시고 5,b 지나간다고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 나와요. B는 3분의 2a던가? 거기까지는 무리 없이들 도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기본 과정에 대한 점검을 좀 빠르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뭐 PPST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내신 대비를 위해서도 빠르게 채워 넣어야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꼭지점 다 계산하진 않을 거고요. 5,b 지나간다고 얘기해서 만들어내면 B는 3분의 2a라는 최종 조건을 얻게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랑 B가 맨 앞에 뭐라고 써있지? 자연수. 따라서 A는 뭐의 배수여야 하겠다? 3의 배수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 3 주면 B 가장 작은 걸로 2 나오겠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 5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죠. 그다음 8번 같은 경우 중근 갖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띠용하고 떠올라야 되는 건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조건 찾아주시면 3k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아마도 딱 보니까 4 아니면 마이너스 4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k 값이 2개 정도 나올 거라는 거 예상되고 문제는 요 값 계산도 가능한데 그 값이 이렇게 생겨먹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사실 중학교 때 풀이로는 이렇게 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공통수학 1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안 하시는 분이 있나요? 다 하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인수분해 공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근을 알 때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의 활용이기도 하고 또는 함수의 이해로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고 어떤 방식이든 뭐가 가능하냐면 얘한테 이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하고
1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한테 1을 x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주어진 식이 성립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5를 집어넣어도 성립합니다. 연립방정식 풀게요. mn 이렇게 찾아내셔도 첫 번째 방법. 또는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5가 근이야. 그렇다면 저 식은 x-1이라는 인수와 x 더하기 3분의 5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겠구나 를 써먹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고요. 최고차 한계수 3 봤으니까 얘한테 3 곱한 값이 0이다라고 방정식 만들면 요 새끼랑 저 새끼랑 똑같구나. 개수비교법 이렇게 들어가셔도 깔끔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이해 가셨죠? 뭐 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무난했고요. 넘어갑니다. 자, 처음으로 그림 문제가 등장하는데 9번이죠.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이 풀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잠깐만 첨언을 조금 할게요. 집중 나 좀 봐줄래? 이게 중학교 때 도형 문제를 푸는 방법과 고등학교 때 도형 문제를 푸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요. 중학교 때는 사실 가르친 도형이 워낙 심플한 도형이라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보통은 중학교 때 나오는 도형 문제의 특징은 여러분들의 IQ 테스트 같은 느낌? 보조선을 존나 잘 그리면 한 방에 촥 하고 풀리고 보조선을 못 그려내거나 엉뚱한 데다가 그리면 빙빙 돌다 끝나는. 그래서 1학년 이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현 시점에서의 기하 문제, 도형 문제는 사실 요 발상적인 측면이 좀 강조되는 걸 배제할 수는 없어요. 얘 같은 경우도 뭘 그려야 풀리냐면 선 하나 딱 그리면 갑자기 퍼즐이 쭈루루룩 맞춰지기는 하거든. 얘 90도라고 선 하나 딱 내려보는 거지. 혹시 틀리신 분들은 요 그림 보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좀 있으셔야 할 듯해요. 무슨 얘기 해야 되냐면 나 이 길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길이 x라고 하면 얘 60도니까 2x 될 거고 루트 3x가 되겠다 이런 생각 해주셔야 하고 얘 60도니까 얘도 30도고 얘도 30도 그럼 다시 1대 2대 루트 3 따라서 이 길이 4루트 3x 쓸 수 있어야 하겠고 전체 길이가 4x라는 얘기 쓸 수 있어야 하겠고 따라서 요 길이 얼마라고 쓸 수 있어지고 3x라고 쓸 수 있어지고 얘랑 얘랑 서로 똑같다 그랬으니까 여기 4x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내 말 이해 가요 지금? 그럼 찾고 싶은 거 다 찾은 거야. 여기 길이 얼마야 지금? 5x 여기 길이 얼마야? 루트 3x 문제에서 요각에 대한 탄젠트 값 물어보네요. 5분의 루트 3 게임 끝. 요렇게 끝나는 문제. 혹시 틀리신 분? 이라고 손 들으면 아무도 손 안 들 거지. 민망하니까. 혹시 틀리신 분은 그림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90도로 수선의 발을 긋는다 같은 느낌은 한 번씩 그려보는 게 좋아요. 넘어갑니다. 10번. 사실 모든 해설을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언급을 조금 할 건데 10번 같은 경우도 일단 그림이 어떻게 생겼지? 위로 볼록하니까 최고차항계수의 부호가 뭐겠다는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음수겠구만. 이거 전부 다 공통수학원에서도 다시 학습하셨던 내용이죠. 최근에도. 그 다음 축이 어디에 있으니까? Y축 기준 왼쪽에 있으니까 축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해석될 텐데 축 공식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모든 적용은 암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최소한의 건 다 외워주셔야 해요.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근데 a가 이미 음수. 근데 축이 음수. 그러니까 b는 똑같이 음수여야 하겠다. 그게 귀찮으면 Y축 기준 축이 왼쪽에 있으면 최고차항 2차항과 1차항의 개수가 같다. 그러니까 부호가 같다. 같으면 왼쪽, 다르면 오른쪽. 이런 느낌으로 외워주셔도 심플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식 만들 때 얘와 얘가 부호가 서로 같으면 축이 Y축 기준 왼쪽, 다르면 오른쪽가 된다고 외워주시면 유용하게 써먹기는 합니다. 그림 보자마자 고민 좀 안 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딱딱 갔겠구만. 이렇게.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찾냐? Y절편으로 찾아주시면 되죠. 지금 C 양수인 거 확인되는 상황. 그러니까 1번 설명 간단하게 끝날 것 같고요. 2번은 F에다가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뭐라고 보면 fx라고 보시면 x에 뭐 집어넣으면 나올 수 있는 형태지? 1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는 형태죠. 친절하게 1일 때 음수라고 체크해 줬으니까 2번도 참. 문제는 3번, 4번, 5번이 식이 좀 변태같이 써 있어서 씨발 뭐지? 하고 당황을 좀 하셨을 수 있는데 혹시 3번을 판단하는데 조금 힘들었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3번. 또 손 안 들 거지? 그쵸. 아무도 안 들고 그냥 가만히 있죠. 네. 3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나와. a-2분의 1b 더하기
4분의 1c라고 나오는데 관찰 포인트는 항상 c야. 왜 c냐면 이 식은 x값이 들어가면 a랑 b의 개수는 바뀌지만 c는 항상 c거든. 내 말 이해 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c로 가 있는 모양을 상상하셔야 뭔가 실마리를 찾는 게 편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오염되지 않은 게 C밖에 없다는 얘기야. A랑 B는 X값에 의해서 오염될 거란 얘기지. 즉, 그러니까 얘가 C가 되면 좋으니까 얘한테 4를 곱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보지 말고 4A-2B 더하기 C의 형태로 봅니다. 그리고 얘랑 얘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쓱 보면 X에다 뭐 넣고 싶어요? 마이너스 2 넣고 싶죠. 역시 남자애들아 넣는 건 잘 찾아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 얼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지금 요식 똑같이 나올 텐데 그림 봅니다. 마이너스 2 보면 어때?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얘 뭐라 그랬다? 아우 4로 나누기만 한 거니까 얘도 여전히 뭐일 거라고 판단하셔도 괜찮아? 양수겠구나. 이해 가셨습니까 지금? 4번 마찬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써있기는 뭐라고 써있어 지금? A-2B 더하기 4C라고 써있으니까 요 4C가 C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뭐 곱하면 될까요? 4분의 1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잠깐만 뭐랑 비슷한 얘기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B 더하기 C의 부호를 묻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거고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이너스 2분의 1쯤 집어넣으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죠.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수 쪽은 확실하니까 여전히 뭐일 것이다? 양수일 것이다. 그럼 뭐야? 4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맞게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이야? 옳지 않은 건 답 4번인가 그러면?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5번이 조금 당황하셨을 수 있어. 4번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결정이 됐으니까 5번 뭐 맞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학교에서 쌤들이 여러분께 살짝 배려를 좀 한 거거든요. 저라면 그렇게 배려하진 않아요. 5번 봅니다. 5번 뭐라고 써있니 얘들아? 5번 때문에 고민 좀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사실 1, 2, 3, 4를 깔끔하게 해결했다면 고민을 안 하셨겠지만 5번 저식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조금 당황하실 수 있죠. 식 보면 어떻게 써있니 지금? 5A-3B 더하기 2C라고 써있는데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2 나눠볼까요? 그럼 얼마가 되지? 쓰진 않을 거야. 2 나누면 어떻게 돼 이거? 2분의 5A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2분의 3이 만들어질 거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었다고 치면 숫자가 shut the fuck 조졌다. 그치? 뭔가 꼬여 있어요. 그치? 자, 그럼 빠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식이냐면 판단 불가능한 식. 대충 A값 집어넣고 B값 집어넣고 C값 집어넣고 찍어봐. 수학 문제는 절대로 그렇게 묻지 않아. 알잖아. 그치? 얘는 종류가 다른 식 2개 이상의 식을 섞어서 만든 거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내 말 이해 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 5A라는 숫자를 몇 A와 몇 A로 쪼개서 봐야 해. B도 같은 방식으로 쪼개서 보는 거야. 그래서 살짝 센스와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상황식이 지금 요래 썼던 식 기억나요?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하나만 집어넣어서 f-1을 살짝 써놓으면 얘가 a-b 더하기 c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맞니? 그럼 요식하고 요식하고 더하면 맞돌이지. 얼마 나와? 요거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 가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식은 뭐냐면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은 값과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요거 묻는 질문인 거야. 내 말 이해 가?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양수인 거 확실하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양수인 거 확실하니까 둘 다 뿔뿔이었네. 그럼 0보다 크지. 그러니까 5번도 자연스럽게 참이다. 이렇게 판단하셨으면 깔끔할 것 같아요. 이해 가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도 한 문제 나오긴 했었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챙겨주시고 10번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11번인데 솔직히 11번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 5점 주면 진짜 거저 주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 바꿔 놓으시면 그래프가 최고치 한계수가 위로 볼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패턴 확인 가능하실 거고 꼭지점 잡아내시면 얼마 나와? 2분의 5, 4분의 25인가?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포물선인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만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y는 m이라는 직선은 얘보다는 밑으로 그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m값이 뭐를 넘을 수는 없겠다? 4분의 22를 넘을 수는 없겠다. 근데 m이 뭐였었냐면 구슬 숫자였어요. 구슬에 뭐가 써 있었어? 1부터 10까지. 따라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건 1, 2, 3, 4, 5. 근데 구슬이 원래 몇 개 있었지? 10개. 10개 중에 5개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확률 얼마 얘기하시면 되겠다? 2분의 1. 넘어갑시다. 자, 처음으로 뭔가 그림 같은 그림이 살짝 나왔죠. 잠깐만. 조사 한 번만 할까요? 틀리신 분 거수? 괜찮아요? 맞췄다 거수? 좋아요. 많이들 맞춰주셨네요. 일단 12번에서 이것도 기출이죠. 기출이고 관찰 포인트는 사실 별건 없어. 무게중심이라는 것만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또 접근이 풀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죠? 무게중심의 정의. 중선의 그쵸. 중선들의 교점. 그럼 중선이 뭐죠? 꼭지점에서 이동. 그쵸. 중점을 연결해 놓은 선이 중선입니다. 중점. 얘가 뭐란 얘기야? 선분 BC의 중점. 여기 하나 있다면 중점. 여기도 있다면 중점.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에서 이 중점까지 선 연결, 선 연결, 선 연결하면 걔네들은 반드시 한 점에서 모입니다. 그 점을 무게 중심이라 합니다. 중선의 교점이라는 정의 챙겨주시고 성질 뭐였었지? 가장 대표적인 성질은 2대1 성질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렇죠. 무게의 중심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게 딱 손가락을 이 삼각형을 종이로 딱 잘라가지고 여기다 손가락을 딱 올려놓고 있으면 이 종이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이렇게 딱 있다 이런 얘기야. 물론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안 돼. 뭐 당연하겠지.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맞아.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냈다 또는 맞아 연장시켜가지고 잘랐다까지 해도 삼각형 몇 조각으로 나뉘어요 그러면? 6조각. 이 6조각 넓이 다 똑같습니다. 안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넓이 다 똑같아요. 삼각형 전체 넓이가 S라고 얘기하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로 나눠먹는 구조 만들어진다는 것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건 문제에서 나한테 뭐 물어봤냐면 삼각형 ADC의 넓이가 얼마라고 줬지 지금? 4라고 줬지. 보자마자 니네 머릿속에 들었어야 되는 생각은 2 이렇게 나눠 먹는 거구나. 이런 느낌 와야 돼. 삼각형 전체 넓이 그냥 보자마자 얼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8. 이해 갔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삼각형 전체 넓이 8. 뭐만 구하면 끝이야 지금? 삼각형 사인 CDA. 요 각에 대한 무슨 값을 물어보는 상황이다? 사인 값. 뭐가 필요하겠다? 직각. 직각 어디서 뽑을 수 있을까? 얘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왼쪽 밑에 예쁘장하게 들어가 있는 게 다소곳하게 있는 게 제일 예쁘죠. 그러니까 직선 갖고 옵니다. 그래서 직각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 치시면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은 요 값분의 요 값이구나. 요렇게 생각 가능할 것 같아요. 내 말 이해감? 그럼 잠깐만 이제 길이를 찾아 떠나야 되는데 얘가 지금 전체 넓이가 4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있는 조건이 이 길이가 지금 루트 41이다. 이 길이가 4야. 중점이라 그랬으니까 요 길이 2가 될 거고 요 길이 2가 되는 상황 모르니까 그냥 x라고 마저 가정합시다. 그럼 잠깐만 요 삼각형 넓이가 4라 그랬으니까 얘 밑변 2라 보시면 높이에 해당하는 요 길이 얼마 나와야 맞아요? 4. 근데 얘가 지금 4라는 거 찾았고 이 x라 이 길이가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지금? 4 더하기 x까지 시나리오 써져 있는데 4 더하기 x 루트 41까지 연결하면서 지금 직각삼각형 제시된 상황이니까 피타고라스를 통해 x값 계산 가능하실 거고 쓱 보니까 4, 4, 16이라 얘 1대야 25 나오는 상황인 것 같네요. 계산 직접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 4 찾았으니까 이 길이 얼마 나옴? 3. 이 길이 얼마였다고? 4. 그럼 여기 얼마여야 돼? 5. 그럼 5분의 4가 사인 값이네. 집어넣고 냅다 계산. 끝. 이렇게 풀어내셨으면 깔끔하게 풀지 않았을까? 이해 가셨습니까? 12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넘어갑니다. 13번으로 가보죠. 틀리신 분 거수? 맞췄다 거수. 오호. 찍맛이다 거수. 풀맛. 푸심? 네. 찍맛이야? 안타까워요. 나 풀었다. 나 풀어서 맞춘 것 같다. 안타까워요.
사실 처음 보시죠? 보신 적 없는 그림이죠? 그럴 거예요. 학교에서 만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디 문제집에서 갖고 왔거나. 자, 13번 잠깐 좀 같이 보죠. 집중. 그림같이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자, 이 길이가 10이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합니다. 이 길이 10이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AB 위에다가 AC의 길이가 얼마가 되게끔? 8이 되게끔. 저기요, 잠깐만요. 집중. 선분 AB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지름 역할을 하고 있죠. 눈에 보자마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어야 하냐면, 여기 90도네, 그럼. 왜? 그치, 원의 성질 중에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이다? 90도이다 있었던 거 맞지? 뭐에 대한? 원이 있다고 쳤을 때 반원에 대한 호, 원주각 어디서 재든 항상 몇 도이다? 90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건 지름 기준으로 지름이 밑변되게끔 점 하나 찍어가지고 삼각형 만들면 그 삼각형은 항상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 그치? 90도 좋아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 점을 잡았냐면 이 점 1라는 게 어떻게 잡혔냐면 요 각하고 요 각이 지금 몇 대 몇이 되도록 잡았대? 2대1. 아이고 맞돌이네. 그럼 잠깐만 90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몇 도가 되었다는 얘기야? 60도랑 30도가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지. 일단 찾았다 치시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각 CAB의 무슨 선? 2등분선. 잠깐만 여러분 중2 때 배웠습니다. 삼각형 내각 외각의 2등분선의 성질 기억납니까? 뭐였었지? 요 각을 반띵 하면서 잘라냈다고 치면 일단 이름은 좀 써보죠. 어떻게 되는 셈이야? AB, C. 네, AB 대 AC는 PB 대 PC라는 비율 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각의 이등분선 정리죠. 기억나시죠? 각의 이등분선 정리 챙겨주셔야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이등분, 각의 이등분이라는 얘기 보자마자 머릿속에 저 성질 써먹을 수도 있겠구나. 신호등 켜놔야 맞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마저 이어서 보죠. 그렇게 해서 잘랐어.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거야. 그럼 잠깐만. 방금 했던 얘기 살짝 언급하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겠구나. 이런 생각 하셔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서 삼각형 슬쩍 봤더니 어떤 느낌이야? 저기 잠시만요. 요 길이 얼마? 얘 몇 도라고? 그럼 요 길이 얼마야? 전체 길이? 오 마이 갓. 6이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는 거 맞지? 자, 계산 귀찮아서 하진 않을 건데 8대 10은 얘 대 얘다라는 얘기로부터 CD의 길이와 DB의 길이는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그냥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치? 꺼내기만 하면 될 것 같고 계산 이따 필요하면 합시다. 잠깐만. 여기 또 있다. C2랑 얘랑 교점을 F라고 하겠대. 그럼 겸사겸사 뭐도 가능함? 얘 대 얘는 얘 대 얘겠구나라는 성질도 생각은 해볼 수 있죠. 근데 살짝 걸리는 게 나 지금 얘의 길이는 몰라요. AE의 길이를 몰라서 계산은 좀 불가능. 뭐도 몰라? CE의 길이도 모르기는 함.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됐다. 뭐 물어봤지 나한테? CF를 F2로 나눠라. 잠깐만. CF를 얘로 나누래잖아. 그럼 잠깐만. 다행히도 CF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묻진 않았거든. F2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묻진 않았거든. 뭐 물어봤지 나한테 지금? 비율 물어봤지. 자,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지금 방금 이 각의 이등분선 얘기하면서 무슨 생각이 살짝 들었었냐면 다 필요 없으니까 다시 치워와. 요 길이가 지금 8이었고 요 길이는 10이었는데 땅 잘라서 이 길이는 내가 지금 모르는데 문제에서 나한테 물어보기를 얘 분의 얘가 얼마냐고 물었단 말이야. 근데 요 길이는 이 그림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가능하냐면 AC 대 AE는 FC 대 FE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고 FC가 문제에서 제시한 CF인 상황이에요. 그치? 그러면 얘로 만들어내는 분수 뭐분의 뭐? F2분의 CF라는 값은 A2분의 AC랑 그 값이 서로 같을 거라는 생각하시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하냐면 CF 또는 FE의 길이를 직접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뭐라도 구해보자. AC의 길이는 다행히 알고 있으니까 AE의 길이라도 한번 구해보자. 구하면 비율은 답할 수 있다. 생각 정리해 놓으셔야 맞겠죠. 여기까지. 내 말 이해가요 지금? 빠른가? 따라오신 거 맞죠? 자, 그럼 잠깐만 생각을 마저 봅시다. 그럼 일단 1차적으로 CF랑 FE를 찾으려면 몇 개 찾아야 되니까? 무려 2개나 찾아야 되니까 AE만 찾으면 게임이 끝난다 시나리오부터 적용을 한번 해보죠. 하나만 찾으면 되잖아요. 솔직히 그나마 좀 적잖아. 근데 AE를 어떻게 찾냐는 거지? 얘가 직각이었으면 맞돌인데 직각이 아닌 상황이거든. 그래서 좀 피곤합니다. 지금 60도를 써먹어야 될 것 같고 30도도 써먹고 싶은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라도 길이를 줬어야 써먹지. 좀 당황스럽죠. 근데 있잖아, 얘가 90도라고 했으니까 뭐를 하나 해볼 수 있냐면 이 길이가 얼마였지? 이 길이 아까 6이라는 비율관계 찾았지.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 ABC라는 직각삼각형은 몇 대 몇 대 몇 짜리야? 3대 4대 5짜리죠. 그러면 내가 점 E에서 선분 BC에다가 수발을 이렇게 내려봅니다. 수선의 발을. 그러면 3대 4대 5라는 비율관계는 여전히 똑같이 만족하고 있겠다. 맞지? 그래서 좋아요. 3x 가자. 너 4x 해봐. 그럼 나 5x 할게. 여기까지. 일단 길이 가정해 본 거야. 그럼 뭐가 만들어졌지 지금? 요 30도를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 하나가 빠바밤 하고 등장을 했으니까 뭐 적용이 가능해요? 1대 2대 루트 3이라는 비율관계 적용이 가능해졌다. 맞아. 4x 여기 몇 x? 8x 이따가 쓸 거야.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는 셈이지 그러면? 4루트 3x. 저기요 잠시만요. 아까 이게 얼마라 그랬지? 6. 그럼 얘랑 얘 더한 게 얼마라는 얘기죠? 6. 4루트 3x랑 3x를 더하면 6이 나올 거라는 얘기네요. x값 계산 가능하겠다. 맞지? 귀찮아서 일단 잠깐 계산은 이따가 할 거야. x를 구했다고 쳐. 자, x를 구한 거야. 지금 내 머릿속에서 x 구한 겁니다. x를 구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심지어 여기 길이까지도 다 알게 된 겁니다. 야 잠깐만, 나 뭐 길이 알았다고? 아까 뭐 찾으면 게임 끝난다 그랬지? 뭐야? 10에서 뭐 빼면 됨? x 찾으면 이 문제 끝났네. 그럼 그치? 내 말 이해가요? 그래서 계산 마무리합니다. 쌤, 안 하고 싶어요. 계산 직접 합시다. 되셨을까?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 맞겠지? 요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이 보조선이 대가리가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보조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원칙이 있어요. 뭐야? 여러분 이런 그림 처음 봐? 이렇게 반원이 있었다고 쳤을 때 여기 90도라는 그림 되게 많이 봤지? 보통 원래 여기에 뭐가 있지? 중심이 딱 찍혀 있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딱 그려놓고 땅 잘라내면서 닮음이기도 하고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따라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2다라는 그림 본 적 있어 없어? 걔 살짝 바꾸면 이 그림이지. 그치? 여러분께 절대로 낯선 도형으로 보조선을 그리라고 요구하지 않아. 봤던 그림 어딘가에서 비슷한 그림으로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게다가 얘는 여기다가 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 얘 몇 도라고? 90도. 근데 몇 대 몇으로 나눠 먹었어? 그래서 여기가 몇 도가 된 거야 지금?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60도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60도 써먹으려고 그랬더니 얘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직각을 만들어내야 내가 삼각비를 쓸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얘를 포함하고 있는 걸 내려니까 얘가 지금 90도가 아니에요 지금. 90도였으면 진작에 풀었겠지. 90도가 아니잖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90도보다 클지 작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얘한테 수선의 발을 그려내는 게 좀 힘들어. 그럼 유리하게 그릴 수 있는 건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그려야 되냐면
요렇게 그려야 돼. 요렇게. 이 60도를 써먹는 직각을 써먹으려면. 근데 그럼 이제 총체적 난국인 거야. 왜 얘였냐? 얘를 그려도 되기는 하는데 교점이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그렸겠지. 근데 얘가 지금 얘를 허공으로 자르는데 이 점은 그러면 진짜 그냥 생판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점 찍히는 거 맞지? 랜덤 포인트가 되는 셈이잖아요. 문제의 조건과 아무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그릴 선이 딱 하나 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되셨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드시 이 선이 그려졌어야 하겠다라는 거. 이해 가셨습니까? 보조선 그리는 거에다가도 논리부여 조금 해놓도록 하자고요. 13번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14번 솔직히 말해서 쉬어가는 코너였죠. 무게중심 아까 얘기했으니까 뭐만 떠올리면 끝? 2대 1만 떠올리면 가볍게 끝나는 문제일 것 같은데 맞아? 이 길이 얼마였어? 3. 그럼 요 반절의 길이는 얼마야? 2분의 3. 근데 걔를 몇 대 몇으로 잘라 먹지? 2대 1. 그럼 요 길이 얼마야? 1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2분의 3이고 2분의 2. 여기 2분의 1. 내 말 이해 갑니까 지금? 그러니까 쌤, 요 사각형은 정사각형 확실해 보이는데 요 길이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얘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럼 여기 얼마 나와요? 루트 2요. 넓이 얼마야? 2. 얘 얼마야? 9. 뭐야? 비율 관계가 몇 대 몇이야 지금? 9분의 2로 떨어졌네? 한 번 더 가면 되겠다. 그치? 다 더하면 끝.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14번 별표를 좀 칠까요? 학교쌤들이 만들었죠 또. 맞추신 분 거술? 좋아. 틀렸다 거술? 틀린 건 들지 말까? 조금 슬프니까? 그래. 일단 맞추신 분들께는 칭찬을 좀 드리고요. 틀리셨다 하더라도 당황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게 선행종 하신 분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식 표현이기는 합니다. 아마 맞추신 분들의 상당수는 미적분 1 정도까지 선행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했지. 아까 한 명 또 들었었는데? 했지. 안 했어? 오, 이건 매우 칭찬할 만해. 자, 집중. 나봐. 일단 F는 둘째 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건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을 난항으로 빠뜨린 조건이 요 문장이었을 거야. 0보다 큰 범위에 존재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여기 봐봐. 습관적으로 지금 딱 쓰고 있잖아. 이거 전부 다 선행의 결과라니까? 요식 만족해야 되겠대. X가 얼마라고요? X 얼마라고요? X 얼마라고? 양수. 모든 X.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양수 X 다 가져와. 그거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성립할 건데 항상 성립하게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X가 자유롭게 여기에 들락거릴 수 있게 만드는 K 값의 최소값을 찾아라 이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느낌은 받아야 돼. K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식이 양수 X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 순간이 발생할 수도 있다. 1차적인 접근은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뭐라고? K 값을 내가 어떤 병신 같은 값을 주면 그 K 값에 의해서 요 식이 양수임에도 불구하고 X가 양수임에도 불구하고 성립하지 않게 되는 케이스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일단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여러분들의 전제에서 이 식을 해석을 해보면 얘는 F에다가 뭘 집어넣었냐면 얘는 K를 집어넣은 거고 얘는 K를 넣을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지금 X 더해서 집어넣은 거잖아. 지금 그치? 양수 X라 그랬으니까 이 K 더하기 X는 당연히 뭐보다 클 거예요? 뭐보다 클 거야? K보다 클 거야. 그러니까 K랑 K 더하기 X 중에선 당연히 누가 클 건데? K 더하기 X가 클 건데 맞지? 그치? 클 건데 이러하다면 뭐가 더 크다고 지금? fx 더하기 k의 값이 그냥 순서 살짝 바꿀까요? f k 더하기 x의 값이 뭐보다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지금 여기까지 말은 이해 갔어? 자, 그럼 이 식의 의미가 대체 뭔 소린가를 생각을 해보면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라고? k 더하기 x가 더 크다고. 더 큰 걸 어디다가 집어넣은 거야? 똑같은 함수 f에다가 지금 대입을 한 거야. 그랬더니 더 큰 걸 집어넣은 함수값이 뭐라고 다시? 더 큰 걸 집어넣은 함수값이 더 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상에 있는 함수 중에서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함수들 많아요. 더 큰 걸 집어넣었지만 더 작아지는 함수들도 많습니다. 분명 더 큰 걸 집어넣었는데 함수값은 더 작아졌잖아. 그치? 이런 느낌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래프가. 그치? 우리가 이러한 함수를 보고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미적 원에서 증가함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증가함수이다. 사실 근데 이 증가라는 표현 자체는 공통수학 2에서도 등장을 한번 했었던 바 있고요. 사실 중1 때도 등장은 합니다. 무슨 그래프? 정비례 그래프 따위를 얘기하면서 y는 x의 그래프를 맨 처음 여러분께 설명을 할 때 이거 뭐라고 설명해? x가 커질 때 y도 커져. 그러니까 정비례야 라고 설명하고요. x분의 1 같은 그래프를 그려주면서 이건 x가 커지는데 y가 작아져. 그래서 무슨 비례야? 반비례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미 비슷한 개념은 중학교 때도 학습을 하셨던 바가 있어요. 즉 얘가 얘기하는 게 뭐라고 지금? 함수가 뭐 하는 그래프를 찾아라? 증가하는 그래프를 찾아라. 이런 설명이라는 거야. 그럼 함수가 올라가고 있는 범위를 찍어주세요. 이런 얘기지. 근데 잠깐만. K값에 따라서 이 식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함수 F를 봅니다. 대체 함수 F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하고 식을 딱 봤더니 함수 F가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짜리 무슨 함수죠? 최고차항 계수 2짜리 2차 함수입니다.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지. 아, 그치.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다 보니까 요 부분이 좀 문제예요. 왜? X값은 커지고 있지만 함수값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작아지고 있잖아. X는 커졌지만 더 큰 X를 집어넣으면 더 작은 값을 뱉어내는 부분이 존재하게 된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야지, 그러면. 어디부터 그래프를 볼 거라고? K랑 K 더하기 X. K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낼 거다. 이런 얘기지. 내 말 이해가 지금? 왜 오른쪽이야? X값이 양수값이니까. K를 기준으로 K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관찰할 때 그치? K 기준으로 K의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관찰할 때 그 그래프가 계속 뭐하게 만들어주세요? 증가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K 중 가장 작은 값이요. 자, 그럼 다시 보자. 쌤, 그러니까 K가 이런 데 있으면 조지는 거야. 왜? 여기가 포함되면 안 돼.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 K의 오른쪽이라고 표현되는 구간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요렇게 내려오고 있는 파트가 존재하면 안 된다고. K 어디다가 배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넉넉하게 딱 배치해주면 K 오른쪽으로 훌륭합니다. 증가하는군요. 박수 짝짝짝. 끝. 근데 K의 무슨 값 찾아달라고? K를 그렇게 땡겨보는 거죠.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하고 쓱 가다 보니까 아, 코너 돌면 좆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드는 거 맞지? 그래서 어디까지만 가면 돼? 딱 여기까지 멈춰주시면 되겠네요. 이해 갑니까 지금? 요거 얼마야 그러면? 축이네요. 이거 축 얼마였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미쳤나봐요? 나 왜 이러는 거지? 되셨음? 요게 축이잖아 지금. 그치? K가 이런 조건 만족하면 되겠네 그러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그러한 K의 최소값을 그래 얘인데 얘를 뭐라고 하겠다? A라고 하겠다. 아, A is 4분의 2A 마이너스 3이요. A 값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3. 자, A를 찾았어. 그럼 뭐 다 알게 된 거지? 함수 fx는 해체가 끝났죠.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fx를 어떻게 저 새끼 막 평행이동시키면 뭐에 접한대? x축에 접한대. 잠깐만. 얘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던 그래프잖아. 그치? 얘를 좌우로 움직인다고 x축에 접하지는 않아요. 위아래로 움직여야 x축에 접하는 상황 만들 수 있죠. 근데 얘 꼭지점이 얼마였다고? 몰라. 계산 안 해봤어. 이렇게 내리면 되잖아. 그치? 또는 올리면 되잖아. 그치? 뭐만 찾으면 끝이야? 이 새끼 꼭지점만 찾으면 끝이네. 그럼 B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계산 마무리하시면 2a 플러스 2b 충분히 계산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16번인데 별표 좀 쳐 놓으시고 맞추신 분 거수? 좋아요. 생각보다 인원이 또 많지는 않아요. 지금 한 30-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집중. 별표 칩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등장하는 그림이죠. 일단 눈에 보이는 조건을 살짝 정리를 하니까 A, B가 뭐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지름. 그럼 얘 몇 도야? 얘 몇 도야? 보였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몇 도? 45도. 잠깐만, 얘가 90도인데 45도야? 그럼 여기도 몇 도야? 45도. 얘 몇 도야? 60. 그럼 여기 몇 도? 야, 잠깐만. 생긴 삼각형들이 전부 다 아주 맞돌이 삼각형들이에요. 근데 CAD 요거 넓이를 좀 찾아보고 CBD 요거 넓이를 찾으라고. 홀리 쉣. 근데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지. 밑변 높이 찾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치? 그래서 니네가 삼각비 배울 때 추가적으로 하나의 공식을 더 배웠어. 기억나? 무슨 얘기했지? 삼각형의 넓이 공식 중에 딱 중학교 때 나오는 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S 써놓고 S는 뭐라고 써있어 여기? 2분의 1 AB. 그쵸? 2분의 1 AB. 이 공식 왜 만들어지는 거? 직선 내리기. 수순대발을 내렸다 치시면 높이 h라고 얘기할 때 얘랑 얘가 이 세타에 대해서 무슨 관계? 사인 관계죠? 사인 세타가 a분의 h야. h가 얼마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 원래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2분의 1 bh. 근데 h 자리에다 뭐 집어넣으면? a 사인 세타 집어넣으면 깔끔하게씩 만들어지는 거 맞지? 마침 각도를 매우 잘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요, 각도만 안다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를 구할 수 있어야죠? 뭐 길이가 있어야 구하든가 말든가를 할 거 아니야. 그치? 잠깐만, 길이. 욕 한번 살짝 합시다. 씨발, 길이 하나도 안 줬어요.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물어보는 거야? 넓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넓이에 뭘 준다? 비율을 물어본다. 그러니까 잠깐만. 그럼 자신 있게 뭐 하면 되겠다? 그냥 가정. 너 x, 너 x. 그럼 this is 루트 2x. 맞아요? 뭐야? 분필 왜 이래? 자, 그 다음 잠깐만. AB의 길이가 루트 2x인데 밑에 있는 삼각형 ABD가 지금 36씩 90으로짜리 1대 2대 루트 3. 1대 2대 루트 3. 그럼 여기 얼마? 되셨습니까? 길이 대충 다 찾았네요. 잠깐만 그러면 나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 CD. 삼각형 CAD 밑에다 넣으면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뭐라고? X 2분의 루트 2X 어우 좀 크다. 105도 잠깐만 당황스럽다. 나 사인 105도 모르는데 일단 식 써봅시다. 그 다음에 오른쪽 식은 2분의 1 X 2분의 루트 6X 저기요 근데 잠깐만요. 당황스러운 나를 위해서 문제에서 단 하고 뭐라고 씹으렸지? 알파랑 베타가 몇 도 더하면 몇 도이면? 180도면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는 서로 어떠하대요? 더한 게 몇 도죠? 180도. 사인 75도랑 사인 105도는 서로 똑같을 거예요. 버려. x 쿨하게 약분하자. 2도 약분하자. 2분의 1도 꺼져봐. 그럼 남는 게 뭐만 남지 지금? 루트 2분의 루트 6이네. 그럼 루트 3 쓰시면 끝이겠다. 그치? 이렇게 풀어내셨으면 깔끔할 것 같아요. 16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셔야 되는 아이디어 일단 요 얘기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 요 성질은요. 많이 유용해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사실 얼핏 나오기는 합니다. 얼핏. 어떤 그림에서 나오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에서 보통 요거 120도로 제시하면서
여기 60도 만들어 놓고 사인 120도 구해봐, 사인 60도 구해봐 이런 식으로 살짝 언급은 해요. 근데 사실 잠깐만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삼각비를 다룰 때 90도가 넘는 각에 대한 삼각비를 다룬 역사가 없어.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디까지로 한정되냐면 예각에 대한 삼각비만을 다룹니다. 왜? 직각삼각형을 오른쪽 밑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여기다가 세타를 그려내는 방식으로 그릴 거기 때문에 얘가 90도가 넘어가면 안 만나요. 안 만난다고. 이 선이랑 만나질 않는다고. 그래서 삼각비를 약속하질 않았지. 그치? 근데 요 성질은 알고 계시면 매우 좋아. 왜냐면 알고 있어야 내가 17번에다 묻었어. 그래서 17번으로 넘어갈 거야. 집중 봐봐. 내가 낸 문제는 아니니까 왜 문제를 저딴 식으로 냈냐라고 따지지 말아 주시고 17번 봅시다. 별표 좀 칠까요? 17번 맞추신 분 거수? 사실 기출에 아이디어가 있기는 합니다. 2024 기출로 기억하기는 하는데 자 잠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고요. 중심각이 90도짜리인데 부채꼴이 있대. 근데 OA를 뭐로 하겠대? 또 지름. 또 지름이야. 그러면 없네. 이번엔 선이 잠깐만 이따 쳐볼까? PA가 있다고 치면 요각 몇 도라는 얘기죠? 90도. 직선 OP가 호랑 만나는 점을 Q. 좋아요. 이 Q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H. 이때 O. Q, O, A. 이 각 몇 도라고? 30도. 자, 맞돌이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1대 2대 루트 3 생각해야죠. 잠깐만. 요거 반지름 길이 얼마짜리였지? 2짜리였지. OQ의 길이가 얼마지? OQ의 길이가 2가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 30도라 했으니까 요 길이 얼마예요? 요 길이 1.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 그냥 루트 3 보시면 되겠다. 맞지? 오케이. 좋아. 야, 잠깐만. 그려놓고 놨더니 이 흰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요 삼각형 보이심? 어떤 느낌? 2, 30도. 이 길이도 얼마다, 그럼? 1.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도 얼마다? 자, 일단 이런 시나리오 눈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 거야? PHQ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야, 딱 봐도 90도가 아니게 선 그린 거잖아 지금. 그럼 그치? PHQ. 자,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이 삼각형의 뭐를 물어봅니다 지금? 넓이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 선분 PA와 그렸어야 되는 선이네. 선분 PA와 선분 QH가 만나는 요 점을 뭐라고 할게요? R이라고 할게요. 요 길이 아까 1이었던 거 확인했고 R이라고 할 때 PRH. 자, PRH. 요 각에 대한 무슨 값을 구하라? 사인 값을 A라고 해라. 90도 넘어가잖아. 못 구하는 게 원칙이지. 근데 잠깐만 각도를 보시면 각 PRH와 각 PRQ 더하면 몇 도죠? 뭐랑 뭐? PRH랑 PRQ. 그럼 뭐 나와요? 일직선이니까 180도. 좋아요. 잠깐만 쳐다봐. 근데 형들 여기 몇 도야? 그치. 저기 왼쪽에 30도니까 여기 몇 도야? 60도지. 이거 몇 도라 그랬어? 그럼 여기도 몇 도야? 그럼 여기 몇 도야? 얘 60도구나. 못 들으신 분? 못 들었다? 자, 잘 보라고. 자, 여기 몇 도? 60도. 얘 90도지, 그치? 그럼 여기도 90도가 될 거야. 왜? 수선 똑같이 그린 거니까 여기 90도야. 90도고 60도니까 여긴 몇 도여야 돼, 그러면? 30도. 내 말 이해 가요, 지금? 각 PRQ가 몇 도? 말을 해. 30도. 땀 갑자기 훅 났어요. 30도 딱 얘기하고 딱 60, 미친 줄 알았다. 30도 이해 가셨습니까? 30도 여기까지 따라오신 거 맞지? 자, 그럼 잠깐만. 30도, 60도니까 또 1대 2대 루트 3 유짓거리 할 수 있을 거긴 하거든. 맞지?
근데 잠깐 나 뭐 구해야 함? 아, 넓이. 얘 넓이 구할 거니까 얘를 밑변 높이 또는 얘를 밑변 높이 이런 거 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미 구해놓은 게 있네. OQ의 길이가 얼마? OP의 길이가 얼마? PQ의 길이는 그럼? 잠깐만. 요 길이가 지금 2-루트3이었어. 맞아요. 그럼 내가 요 길이랑 요 길이도 찾을 수 있게 된 셈이야. 1대2대 루트3으로. 그치? 구하진 않을 거야. 귀찮으니까. 식이 병신같이 생겼잖아. 일단 그냥 구할 수 있다라고만 이해하고 있을 거야. 근데 높이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잠깐만. 이렇게 해서 싹 그렇다고 치면 높이 나오지 않음 이거? 안 나옴? 당연히 나와야 함. 왜임? 여기 몇임? 아까 이거 우리 얼마라고 구해놨지 이거? 1. 여기 몇 도라고? 그럼 여기랑 여기는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3. 그럼 이 길이 얼마가 나오는 거고? 2분의 1. 여기 얼마 나와? 2분의 루트 3. 그럼 잠깐만 얘 밑변, 얘 높이 해서 뭐 구할 수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 가능하신 거 맞겠지? 잠깐만 이 길이 얼마 나온다고? 2분의 1, 2분의 루트 3. 자 가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높이에 뭐가 해당합니다? 2분의 루트 3. 자 S 맛있게 찾았습니다. 사인 값만 구하면 끝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근데 저기요 잠깐만요. 얘 몇 도라고? 150도. 나 구해야 되는 게 원래 몇 도라고 지금? 근데 얘 뭐랑 똑같을 거라고? 어디서 봤다고? 아까 16번에서 알려줬다고. 얼마야 이거?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끝이네요. 이해 가셨습니까? 요렇게 풀면 17번 완성. 정리 잘해야 돼. 그림 잘 보고 갑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없는 선 그려서 물어보긴 했지만 사실 많이 등장하는 건 이쪽 방향으로의 보조선을 요구하기보다는 잠깐만 이런 얘기 해볼까? 얘랑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거 지금? 뭐 길이 다 지워버리긴 했지만 아까 얘기 따라오셨다면 요거 무슨 삼각형임?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러니까 뭐도 물어볼 수 있어? 뭐 각의 이등분선을 잘라가지고 만들어라 한다면 여기 15도 15도로 잘라놓고 그럼 얘의 비율관계에 따라 이렇게 비율관계도 갈리는 거 맞지? 그치? 내가 문제 낸다면 이런 식으로도 변형해서 출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생들도 이런 그림 당연히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참고로 가져가자고. 이해 가셨습니까? 챙겨주시고 넘어갑니다. 18번. 학교에서 불상사를 저질렀어요. 그쵸? 화장. 오케이. 일단 학교에서 불상사를 저질렀어요. 선지를 잘못 냈죠. 계산을 잘 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말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계산이 쉽지가 않거든 이거.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8분의 3루트 6 더하기 5루트 2 더하기 4루트 3 더하기 7 뭐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병신 같은 숫자를 애들이 열심히 찾았는데 선지에 뭐라고 써있어? 내가 선지를 일부러 니네 헷갈릴까봐 그냥 지워버렸거든? 선지가 막 2분의 1, 뭐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뭐 3분의 루트 6, 뭐 5분의 루트 2 막 이런 거 써있단 말이야. 실제로 그렇게 써있어. 이걸 시험 끝나기 한 5분인가 10분 전에 학교쌤이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얘들아 18번의 선지가 막 숫자를 바꾸고 막 근데 심지어 그렇게 바꿔서 다시 정정 공지한 내용도 틀렸어. 그래서 전원 정답 처리를 한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아이디어만 얘기할게요. 답을 구하는 방법은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얘가 지금 6,0이 되는 상황이고 y는 1, 2, 3, 4랑 교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계산이 더 많이 복잡해집니다. 일단 그래서 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더
통째로 왼쪽으로 끌고 갑니다. 꼭지점을 어디다가 바꾸나? 원점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축을 당겨서 너 지금부터 그냥 축해. 네가 지금부터 이 구역 기준이다 라고 지정하는 거 가능하겠지. 어차피 문제에서 기울기 물어봤으니까 기울기는 여기서 재나 이쪽에서 재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치? 요런 생각 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요 직사각형 4개를 더하면 넓이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지금 2루트 2라고 나오기는 했는데 문제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다 얼마야? 1로 똑같아.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냐면 테트리스 하는 것 마냥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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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다가 다 이렇게 조각조각을 갖다 붙일 거야. 2루트 2짜리가 몇 개 들어가 있는 셈이지 지금? 2루트 몇 개래. 요만큼 넓이가 얼마가 됐단 얘기지 지금? 2루트 2가 되었단 얘기지? 요 길이가 1일 테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2루트 2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요점 좌표가 몇 컴마 몇이라는 얘기야 지금? 더하기 2루트 2 컴마 4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A 값 나오겠다. 그치? AX 제곱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우와 하고 올라가는 이 그래프를 Y는 AX 제곱이라고 간주하시면 집어넣어서 뭘 구할 수 있어요? A 값 구할 수 있고요. 그럼 3, 2, 1 하니까 C, D, E 뭐 전부 다 좌표 찾을 수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계산의 시작입니다. 근데 계산을 하면 답이 없었으니까 문제죠. 아까 뭐 나온다고? 8분의 3루트 6 더하기 5루트 2 더하기 4루트 3 더하기 7. 병신 문제였죠? 이번에는 그런 실수가 없길 바라며, 다행히도 아직 제가 뭐 아주 꼼꼼하게 검수를 끝낸 건 아닌데 1차에서는 딱히 큰 문제는 발생하진 않은 듯 해 보여요. 여러분들 점수가 사고면 사고지 문제에 사고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함. 혹시 뭐 학교에서 이게 나오는 거 있어요? 한 문제 몇 번? 24번. 24번? 이따 가서 한번 봐야겠다. 해마다 배제고 종특입니다. 근데 여러분 적응하셔야 해요. 보통 1년에 4번 시험을 보죠. 여러분들 학교 시험을. 그 중에 2번은 재시험을 봐요. 물론 전체 재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문항별로 한 문제씩 이렇게 재시험을 보기는 하는데, 수학 같은 경우 많으면 3번도 보는 횟수가 있기는 합니다. 작년이 적었어서 없긴 했는데 1학년 기준으로는 재시험을 봅니다. 해마다 문제 오류가 발생을 하고 해마다 재시험을 보고 있는 학교가 바로 파이차이 고등학교예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쌤들이 의욕적으로 문제를 변형 또는 만들어내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고, 이미 검증된 검수된 문제집의 문제들을 짜깁기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반대로 학교 쌤들이 열의가 있다, 열심히 하신다, 다만 조금 모자랄 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 문항 검수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 지금 이 문제들을. 그치? 근데 잠깐만, 지금까지 다 맞춤 문제의 경우 다 나랑 같은 방법으로 풀었다. 선생님 풀이가 나랑 똑같았다. 한 명도 없을걸? 다 조금씩 달라. 그 말은 100명이 풀면 100개의 풀이 방법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100개의 풀이 방법 중 몇 개의 방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 문제가 오류가 있네. 이렇게 풀면 이게 말이 안 되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서 모든 방향의 검수를 완벽하게 끝낸다라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기는 해요. 그래서 학교쌤들을 너무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냥 학교쌤들이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냥 요 정도 느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업하시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9번. 직사각형 저렇게 찍어 놓을 테니까 x-a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가 저 직사각형하고 두 점에서 만나도록 정수 a를 지정해 봐,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네요. 뭐 하라는 얘기지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이 빙글의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지금? 좌우로 흔들흔들 하면서 교점 개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느껴봐. 그치? 자, 흔들면서 느껴봅시다. 일단 저렇게 있으면 안 만날 것 같죠? 축이 지금 A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프가 이쯤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새끼입니다. 지금 그치? 자, 요거 당겨 볼 겁니다. 이렇게 오다 보면 어느 순간 얘랑 만날 것 같아요. 조금 지나가면 뚫을 것 같습니다. 그치? 이런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지? 언제까지?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그치. A를 지나가기 전까지 가능하겠다. 첫 번째 두 번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여기 지나갈 때보다는 오른쪽인데 여기 지나갈 때보다는 왼쪽에 있는 요 상황일 때 교점 개수가 두 개가 될 것 같다. 맞아요, 지금? 생각 드는 거고. 오다 보면 쌤, 지나가도 두 개인데? 그러네? 지나가도 두 개네? 두 개가 가다가 그럼 어느 순간 여기 지나가면 이제 근데 잠깐만요. 쌤이 이렇게 많이 오면 얘가 어떻게 될 수 있지? 왼쪽 놈이 따라오지, 그치? 잠깐만, 여기 얼마였어? 1, 여기 얼마였어? 7. 딱 가운데 있다고 쳐볼까? 딱 가운데 있으면 얼마니? 4, 마이너스 3에 만약에 꼭지점이 있었다고 치면 생각해 보는 거야. 4, 마이너스 3에 꼭지점이 있었다고 치면 몇 칸이죠, 이거? 3칸이잖아. 7까지는. 여기 얼마지? 6이지. 그럼 여기 얼만큼이지? 9잖아. 그치? 자, 잠깐만. 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노는 그래프는 지금 이 그래프입니다. 얘를 지금 X축 방향으로 A 또는 B만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모양은 얘랑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모양은 얘랑 똑같을 거야. 얘는 어떤 그래프라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나도 알아. 니들도 알고. 얘가 몇 컴마 몇이고 0,0인데 여기서 3칸쯤 떨어지면 얘가 얼마가 나오는 그래프예요? 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꼭지점이 4, 마이너스 3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오른쪽으로 3칸 떨어져서 x값 7일 때는 함수값이 이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9만큼 커져서 몇을 지나갈 거야? 6을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꼭지점이 여기 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지. 내 말 이해 가요 지금? 몇 번 만나요? 네. 많이 만나요. 그럼 잠깐만 이렇게 당겨줘야겠다. 뭐가 만나지 않게? 얘가 얘랑 만나지 않게. 내 말 이해 갑니까? 뭐가? 요 선이 얘랑 만나지 않는 선까지 당겨주는 게 필요하겠죠. 느낌 와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두 번 만나요, 두 번 만나요, 두 번 만나요. 두 번 만나다가 보니까요. 어느 순간 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빨간색처럼. 이거 직전까지 한번 당겨 볼게요. 그치? 너무 오면 안 되고 너무 덜 와도 안 되고 너무 와서 얘가 만나면 몇 번 만나기 시작하는 거니까 3번이 되는 거니까 요거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 여기 지나가는 순간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때의 좌표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반대쪽도 대칭이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감? 그래서 정수 찾아주시면 끝. 자세한 그 과정 자체는 열심히 계산해서 해설지에다가 써놨으니까 이따 해설 한번 보시고 넘어갑니다. 20번으로 가보죠. 자, 20번, 21번 두 개가 남았는데 20번 혹시 틀리신 분 거수? 아니다, 맞추신 분 거수? 이게 좋아요. 어떻게 푸셨는지를 좀 한번 잘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산 과정이 전혀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깔짝깔짝 하면 답이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집중. x분의 a의 그래프고요. x분의 마이너스 2a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렇게 봅시다. 3이 있고요. 6이 있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만나는 점을 a, b, c, d. 그럼 얘는 평행하긴 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 넓이가 얼마라고 했지 지금? 이 넓이가 27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 거 맞지? 그치? 자, 그럼 생각해볼까? 얘가 27이래. 여러분 think. 6이고 3이잖아. 닮음이 몇 대 몇이 될까요? 그치? 그거 눈에 보이는 거 맞지? 그러니까 몇 대 몇이 될까요? 그럼 잠깐만 요 삼각형 전체 넓이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1대 2라는 비율 관계니까 넓이는 몇 대 몇으로 가야 돼? 1대 4로 가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원래 거 넓이 1이라고 했을 때 큰 넓이가 얼마에 해당하는 건데
4에 해당하는 건데 그 중에 3에 해당하는 게 지금 넓이 얼마라고 제시한 상황이야? 27. 여기 27이라고 제시하면 여기 넓이 얼마 나와야 돼? 9. 맞지? 근데 잠깐만. 이거 얼마예요? 3. 그럼 이 길이 얼마야? 얘가 넓이가 9가 나와야 되거든. 반띵하기 전에 얼마 나와야 돼? 18. 근데 높이가 얼마짜리야? 3. 그러니까 밑변 길이 얼마? 6. 그럼 여기 얼마 나와야 돼? 12. 자, 요런 느낌.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 근데 잠깐만.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났는데 생각해봐. 이 둘의 뭐든 서로 똑같지? Y좌표 똑같지? 자, Y좌표 똑같은데 X값은 알아서 음수랑 양수가 들어가면서 부호를 맞춘다고 치면 그 절대값만 생각하면 있잖아. 얘는 분자가 몇 배짜리야? 2배짜리지. 얘는 분자가 A고 얘는 분자가 2A잖아. 근데 왜 Y값이 같아? X값도 몇 배 차이 나니까? 2배 차이 나니까. 무슨 소리야? 1대2라고요, 형들. 게임 오버. 4, 12, 8, 4. 얘 6이었지? 4, 2. C X좌표 얼마? 2,3. A는 4,6. 아하. B는 마이너스 8,6. D는 뭐야 이거? 마이너스 4,3. 좋았어. 좌표 다 찾았네. 잠깐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A를 구하고 A가 뭔데? 아, X분의 A. 4, 6에 24. 그럼 A 24 쓰시고 PRQS가 X좌표 따라라락 계산 짜라라락 정답 뿅. 이해 가셨음? 끝. 뭐 보셨어야 해요? 깔짝깔짝 하면 답 나오는 거 맞지? 뭐 보셨으면 끝나? 3, 6? 잠깐만. 비율이 일정해? 집중. 뭐가 일정하다고? 비율이 일정해. 비율은 곧 닮음이야, 얘들아. 그림상에서의 비율은 무조건 닮음으로 시나리오가 연결됩니다. 비율은 곧 닮음. 그러니까 닮음 찾아주셔야 해요. 비율이 일정하다? 그럼 뭔가 닮은 도형이 있어서 걔네들의 비율 관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닮음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비율만 낼름 일정하게 나올 수가 없어. 그림은 원래 그런 거야. 알겠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21번으로 갑시다. 이것 또한 2024 기출이죠. 2024 모의고사 기출에 실제로 있는 문제고요. 숫자도 안 바꾸고 냈고요. 다만 원래 문제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이 IJ의 길이를 구하시오가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다가 추잡스럽게 뭐 이렇게 외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 깔짝깔짝거리면서 추가를 시키는 셈이기는 한데 일단 한번 보자고요. 맞추신 분 거수? 오호. 풀어보신 적 있나요, 이 문제? 기출 풀어봤어요? 풀어보신 적이 있나요? 맨 처음 풀 때 맞췄나요? 오호, 좋아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아까 방금 20번 뭐라고 얘기하고 넘어왔지? 마지막 마무리 뭐라고 쳤어? 비율은 곧 닮음이다 얘기했던 거 기억해봐. 21번 갑시다. 자, AB의 길이가 얼마예요? 25. AC의 길이도 얼마? 자, 그러니까 요 길이 25야. 일단 그림 빡빡하니까 그리지는 않을 거야. 여기 25 알고 있고. BC 40인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거기다가 점 C에서 직선 AB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할 건데 이 삼각형의 내심. 저기요, 잠깐만요. 내심 어떻게 그리죠? 내심. 내접원을 어떻게 그리냐고 묻지 않았어, 얘들아. 나 지금 내심 어떻게 그리냐고 물어봤어. 내심 어떻게 그려요? 아니, 세 각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죠. 즉 각을 반띵 물론 안 그럴 거야. 각을 반띵이야. 각을 반띵하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입니다. 그럼 외심은요? 외심이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은 내심,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외심.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일단 내심 시나리오니까 내심 얘기 볼 건데 저기요, 잠시만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각을 반띵으로 잘랐으니까 당연히 뭐가 될 거고, 이거 90도가 될 것 같고, 중점으로 연결됐을 테니까
20, 20 나오는 시나리오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씨발 아유. 아 잠깐만 니네 이제 17살이잖아 그치? 아이 씨발 정도는 해도 되지. 난 욕을 안 한다 거수. 뻥치지 마. 너 친구들끼리 있을 때 욕해 안 해? 아 진짜 아니야. 그럼 지금부터 해. 자. 안 한다고? 성자야? 어이씨. 20, 25, 15, 3대 4대 5. 눈에 배? 여기 15야. 여기 15야. 눈에 보이시죠? 잠깐만요. 그런데 말이야. 15인데 말이야. 15를 몇 대 몇으로 잘랐는지는 모르겠지? 정삼각형이면 2대1 쓰면 맛있는데 내심이잖아. 무게중심은 아닐 것 같으니까 느낌상 무게중심이라고 하기엔 좀 위죠. 그래서 무게중심으로 문제를 푸셨으면 아마 틀리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일단 마저 볼게요. 연결. 이 길이 15까지도 생각해 놓도록 합시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수선의 발을 막 긋고 막 난리가 났거든? 근데 나봐. 저기 방금 형들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이거 몇 대 몇짜리라고 이거? 이거 몇 대 몇짜리? 3대 4대 5짜리 직각삼각형이라고 얘기하신 거 맞지? How about this? 이거 어때요? 얘 몇 도야? 얘 몇 도라고? 각 공유된 상황인 거 맞지? 그럼 요각이랑 쌤쌤인 거 맞지? AA 닮음 만들어졌네요? 그럼 이 보라돌이도 몇 대 몇짜리? 3대 4대 5. 잠깐만. 5에 해당하는 게 얼마야 지금? 40. 3에 해당하는 건 24. 32. 괜찮아? 따라오셨어? 홀리 쉣. 여기 보면 얼마야? 25, 32, 7이었지. 잠깐만, 요거 얼마였지? 25지. 일단 뭐 요런 얘기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잠깐만. ABC의 내심을 I라고 했는데 삼각형 DBC의 내심을 J라고 하겠대요. 야, 잠깐만. 다시. 삼각형 ABC의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럼 이 노란 선은 요 각의 반띵 라인. 이해 가셨음? 자, 그 다음 삼각형 DBC의 내심을 J. 내심이니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럼 요 각은 요렇게 반띵. 그럼 아까랑 똑같은 각의 반띵 라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B랑 I랑 J가 알고 보니 무슨 선상에 있어요 지금? 일직선상에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같은 라인의 연장선 사이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지금? 그랬더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지금 IJ 여기 길이 한번 구해보셈 이렇게 얘기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요거부터 털고 갑시다. IJ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IJ. 근데 IJ를 어떻게 구하지? 뭐를 알면 구할 수 있을 것 같냐면 근데 좀 애매하긴 한데 뭐를 모르냐면 아까 지금 내가 여기 전체 길이는 구했는데 요 길이를 모르긴 하거든요 지금. 근데 얘가 지금 그러니까 아마 뭐가 될 거야? 내저번에 반지름이겠죠? 90도니까요. 접하는 시나리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그리진 않을 거야. 상상에 요렇게 해서 삼각형 ABC의 내저번이 있다고 치면 이게 지금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을 거다 이런 얘기야. 지금 그거 X라고 해보자. 그럼 잠깐만. ABC의 넓이 얼마가 되지? 2분의 1 곱하기 얼마 곱하기? 40 곱하기 저거 높이 얼마였죠? 15. 얘 뭐랑 똑같아야 돼?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몰라 X 곱하기 변 길이 다 더하자. 25, 40. 따라오셨습니까?
시간상 암산 살짝 할게요. x가 얼마지? 3분의 20. 나 여기 길이 찾았어. 이 길이 얼마라고? 3분의 20. 저기요, 잠깐만. 이거 뭐라 그랬지, 문제에서? 내심이라고 했던 거 맞지? 그치? 나 지금 본의 아니게 이 거대한 보라돌이 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도 다 구한 것 같은데. 이거 y라고 하면 이것도 삼각형 DBC 내저번의 반지름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지? 다시 뭐라고? 삼각형 DBC의 내저번의 반지름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지? 그럼 가자. 2분의 1 곱하기 얘는 30이랑 24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치? 했더니 2분의 1 곱하기 y 곱하기 32에다가요 24에다가요 40을 곱하시면 됩니다. 요거 풀면 뭐 구할 수 있어요 지금? y값 구할 수 있네요. 잠깐만, y값 얼마 나와요? 8. 자, 이 길이 얼마 나왔어? 8. 이 길이 얼마 나왔어? 3분의 20. 뭐 이런 거 찾았어. 잠깐만, 문제에서 나한테 뭐 구하라고 하는지 정리 한 번만 하고 가자. 문제 읽어보죠.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 아, 삼각형 ACD의 외접원. 저기요, 잠깐만요. 나봐. 직각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ACD가 직각 삼각형이라고요.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있죠? 빗변의 중점에 있죠. 반지름의 길이는 그럼 빗변 길이 반띵인 거 맞지? 빗변 길이가 지금 얼마죠? 25인 상황인 거 맞지? 그럼 반지름 길이 얼마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 되셨습니까? 뭐, 왜? 삼각형 ACD 외접원의 반지름 맞잖아. 그 다음 삼각형 ACD의 내접원의 반지름. 이런 거 하나 그려가지고 내접원 반지름 찾아라 이거지. ZZ 하시면 후딱 구하자.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24 한 건 2분의 1 곱하기 Z 곱하기 7 더하기 24 더하기 25 계산하면 뭐 구할 수 있어요 지금? Z. 그게 R이야. 스몰 R 얼마야? 제가 암산 되게 잘해요. 아시죠? 얘가 3이에요. 나 뭐만 찾으면 끝이야? 수했고. 자, 요것만 구하면 된다. 이제 요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비율은 곧 닮음. 90도 보이고 90도 보이면 다 필요 없어. 이제 꺼져봐. 선 되게 많아. 헷갈려. 삼각형 두 개 보이는 거 맞아요? 닮음인 거 인정하십니까? x가 얼마라고요? 네. y가 얼마라고요? 어허. 여기 얼마라고? 3분의 20. 여기 얼마라고? 8. 근데 얘 3분의 20인데 이 길이 얼마였어? 여기 3분의 20. 그럼 나 이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1대 3대 루트 10이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3분의 20, 20이니까 3배. 1대 3대 루트 10. 따라서 3분의 20 루트 10 이렇게 보시면 일단 요 길이는 구할 수 있는데 뭐의 길이? 요만큼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근데 문제를 잠깐 쳐다보니까 이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요렇게 요렇게가 하나 있고 요렇게가 하나 있는데 이 길이가 y 곧 8이었고요. 이 길이가 x 즉 3분의 20이었고 요 길이가 지금 20으로 제시됐고 여기가 지금 3분의 20 루트 10이라고 제시가 됐고 이 길이 몰라. 8 몰라. 모르는데 뭐 할 수 있지? 구할 수 있지. 몇 대 몇이야? 3분의 20 대 8 38에 24 5대 6 3분의 20, 3분의 24 5대 6 5대 6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죠 지금? 뭐 이런 시나리오? 저기요 그럼 내가 뭐 구했어요? 이 길이 구한 것 같은데요? 문제에서 여기 물어보지 않았나? 얘한테 5분의 6을 곱해서 만든 거니까 얘는 사실상 이놈의 5분의 1이라고 보면 되겠네? 아하, K는 얼마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다? 이놈의
넣고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겠군요. 이렇게. 되셨을까요? 문제는 다 보고 가셔야 합니다. 기출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PPST는 무조건 점수 끌어올리고 싶다. 그럼 기출을 보셔야 합니다. 기출에서 나왔던 그림들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 한번 해보시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해서 PPST 2차 해설을 전부 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금요일에는 2024, 2025, 뭐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2024, 2025년도에 기출에 있는 우수문항 중에서 도형과 관련된 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풀어볼 겁니다. 조금 고난도 문제들 위주로 우수문항 위주로 정리를 조금 할게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